안녕하세요. 꽃책에 들려준 이야기, 책 읽는 배우 김희경입니다. 오늘은 난중일기의 계사년 일기를 읽겠습니다. 2월 1일 종일 비가 내렸다. 발포 만호 황정록, 여도 권관 김인영, 순천부사 권준이 와서 모였다. 발포 진무 채이가 2번이나 군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형했다. 2일 늦게야 갬, 녹도가장, 사도첨사 김우한, 홍양현감 배흥립 등의 배가 들어오고 나간 군수 신호도 왔다. 3일 맑음, 여러 장수들이 거의 다 모였는데 보성 군수 김득광만이 미처 못 왔다. 동쪽 상방에 나가 앉아서 순청 군수, 나간 군수, 광양 군수와 한참 동안 의논했다. 이날 경상도에서 온 공문을 보니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김호을과 나장 김수남 등이 명부에 적혀있는 해군 80여 명이 도망갔다고 한다. 그런데 뇌물을 많이 받고 잡아오지 않았다고 하므로 군관 이봉수, 정사립 등을 비밀히 보내서 70여 명을 잡아다가 각 배에 나누고 김호을과 김수남 등은 그날로 처형했다. 오후 8시경부터 비바람이 세게 불어 여러 배들을 구호하기 어려웠다. 5일 경칩이어서 대장기에 지내는 제사를 지냈다. 비가 퍼붓듯이 내리다가 늦게야 비로소 갰다. 아침 식사 후에 가운데 대청에 나가니 보성 군수가 밤새워 육로로 달려왔다. 뜰에 잡아다 놓고 기일을 어긴 죄를 문초하니 순찰사, 도사 등이 명나라 군사를 접대할 사무를 맡아가지고 강진, 해남 등지로 온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도 공무인지라 다만 대장과 도훈도, 아전들에게만 죄를 물었다. 이날 밤에 서울서 온 벗 이원영을 전별하는 술자리를 마련했다. 6일 아침에 흐리다가 늦게 맑음, 날이 밝자 배를 풀고 돛을 달았으나 오정 때는 여풍이 불어 저물어서야 사량에 이르러 잤다. 7일 맑음, 새벽에 떠나 바로 견내량에 이르니 경상우수사 원균이 먼저 와 있기에 함께 이야기했다. 8일 맑음, 아침에 영남우수사가 내 배로 와서 전라우수사 이역기에 기약 어긴 과실을 몹시 탓하여 지금 먼저 떠나겠다고 한다. 나는 애써 이를 만류하고 오늘 중으로는 도착할 것이라고 했더니 오정 때 과연 돛을 달고 왔다. 바라다 보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기뻐 날뛰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도착하고 보니 거느린 배가 40척에 지나지 않는다. 당일 오후 4시쯤 출발하여 초경 무렵에 온천도에 도착하여 본영에 편지를 보냈다. 10일 아침에 흐렸다가 늦게 갬, 오전 6시경에 배로 떠나 바로 웅천, 웅포에 이르니 외선들이 여전히 줄지어 정박하고 있다. 2번이나 유인해 보았으나 그들은 우리를 겁내는 터라 잠깐 나왔다가 금시 다시 돌아가서는 종시 선멸할 수가 없으니 통분할 일이다. 밤 2경에 영등 뒤 소진포로 돌아와 배를 대고 밤을 지샜다. 12일 아침에 흐리다가 늦게 맑았다. 삼도 군사가 새벽에 일제히 떠나 바로 웅천 웅포에 다다라서 어제처럼 드나들면서 적의 무리들을 유인했으나 적은 끝내 바다에 나오지 않는다. 2번이나 뒤를 쫓았으나 잡아 섬멸하지 못했으니 어찌하랴. 통분할 일이다. 이날 저녁에 도사가 우우에게 글을 보냈다. 명나라 장수에게 줄 군용품을 배정한 것이라고 한다. 초저녁에 다시 칠천에 도착하니 비가 몹시 내리기 시작하여 밤새 그치질 않는다. 14일 맑음, 증조부의 제삿날이다. 이른 아침에 본영 탐호선이 왔다. 아침 식사 후에 삼도의 군사가 약속하고 있는데 영남수사 원규는 병으로 오지 못하고 전라, 좌, 우도 여러 장수들만 약속했다. 이때 우후가 술에 취해
망령된 말을 한다. 그 못난 꼴을 어찌 다 말하랴. 어란 만호 정담수, 남도포 만호 강응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같이 큰 적을 치려고 약속하는 때에 술을 몹시 마셔 이 꼴이 되니 그 사람됨이 더욱 말할 수 없다.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가덕 첨사 전응민이 와서 만났다. 15일 아침에 맑았으나 저녁에 비가 내렸다. 날씨도 따뜻하고 바람도 불지 않는다. 관역을 만들고 활을 쏘았다. 순천부사 권중과 광양현감 어영담이 사량만호 이연염, 소비포 권관 이영남, 영등포 만호 우치적 등과 함께 왔다. 이날 순찰사 이광의 공문이 왔는데 명나라에서 또 해군을 보내니 미리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또 순찰사영 영리에 고하는 글에는 2월 초하루에 서울에 들어갔는데 왜적은 모두 섬멸되었다 라고 했다. 저물녘에 원평중 원균이 와서 만났다. 16일 맑음. 늦은 아침에 센바람이 불었다. 들으니 영의정 정철이 사은사가 되어 북경에 간다고 한다. 노비로 쓰라고 보내는 물품을 정원명에게 보내면서 가져다가 사신 일행에게 전하라고 일러보냈다. 오후에 우수사가 보러 와서 함께 밥을 먹고 갔다. 순천, 방답도 역시 보러 왔었다. 밤 7시에서 9시 사이쯤 신한과 김대복이 와서 임금이 내린 글통과 부채찰사의 공문을 전한다. 그 편에 명나라 군사들이 바로 개성을 치고 이달 초 6일에는 반드시 서울에 있는 적을 함락시킬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다. 17일 흐렸으나 비는 내리지 않고 종일 동풍이 불었다. 이영남, 허정은, 정담수, 강은표 등이 보러 왔었다. 오후에 우수사 이역기를 가서 보고 또 새로운 진도군수 성원기를 보았다. 우수사와 함께 영남수사 원균의 배로 가서 선정관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듣고 점으로 돌아왔다. 도중에서 선정관이 왔다는 말을 듣고 배를 재촉하여 진으로 돌아가다가 선정관의 표신을 만나 배에 맞아들여 상의 분부를 받았다. 그 글은 급히 적이 돌아가는 길을 가서 도망가는 적들을 섬멸시키라는 내용이었다. 즉시 받았다는 글을 써주고 나니 밤은 이미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가 되었다. 18일 맑음. 이른 아침에 행군하여 옹천에 이르니 적의 행세는 전과 같다. 사도첨사 김환을 복병장으로 임명하여 여도만호, 녹도가장, 좌우 별도장, 좌우 돌격장, 광양 2호선, 흥양대장, 방답 2호선 등을 거느리고 송도에 모든 배들로 하여금 적을 유인하게 하니 적선 10여 척이 뒤를 따라 나왔다. 경상도 복벽선 5척이 날쌔게 나와서 적을 쫓는데 딴 복병선이 뚫고 들어가 포위하고 수없이 쏘니 왜적은 죽은 자의 구수를 알 수가 없고 목을 벤 것이 1급이나 된다. 여기에서 적의 행세가 크게 꺾여 끝내 쫓아오지 못한다. 날이 저물기 전에 여러 배들을 거느리고 원포로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어둠을 타서 영등 뒷바다로 돌아왔다. 사화랑 진에서 밤을 지샜다. 19일 맑음. 서풍이 세게 불어 배를 띄울 수 없었으므로 그대로 사화랑에 진을 쳤다. 남의 현령에게 붓과 먹을 보냈더니 고맙다고 인사가 왔다. 고 여우와 이효가도 와서 인사를 했다. 20일 맑음. 새벽에 배가 떠날 때는 동풍이 잠시 불더니 적과 교전할 때에는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배가 서로 부딪혀 깨져 거의 배를 제지할 수가 없다. 즉시 명령하여 호각을 불고 군기를 세워 싸움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다행히 배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흥양 한 척, 방답 한 척, 순천 한 척, 본영의 한 척이 충돌하여 깨졌다.
날이 저물기 전에 소진포에 이르러 물을 깃고 밤을 치샜다. 이날 사슴떼가 동서로 달려갔는데 순천 부사가 한 마리를 잡아 보내왔다. 22일 새벽에 구름이 검더니 동풍이 크게 불었다. 그러나 적을 무찌르는 일이 급하기 때문에 곧 떠나서 사화랑에 이르러 바람 먹기를 기다렸다. 바람이 좀 자는 것 같으므로 배를 재촉하여 웅천에 이르러 삼해와 의능 두 승장과 의병 성응지를 제포로 보내어 곧 상륙하는 체에 하였다. 또 우도 여러 장수의 배들 중에서 시원치 않는 배들을 골라 동쪽 가로 보내어 역시 장차 상륙할 것처럼 속였다. 이것을 본 적들은 당황하여 갈팡질팡한다. 이에 전선을 합쳐서 일시에 무찌르니 적들은 세력이 분산되고 약해져서 거의 섬멸되었다. 그런데 발포의 2호선과 가리포의 2호선이 명령 없이 제 맘대로 돌입하다가 얕은 곳에 걸려 적에게 습격당했으니 그 통분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조금 있자니 진도 지휘선이 적에게 포위되어 거의 구제할 수가 없게 되었더니 우후가 바로 들어가 구해냈다. 이때 경상 자위장과 우부장은 보고서도 못 본 채하고 끝내 구하지 않았으니 그 괘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통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경상도 수사 원균에게 책망도 했지만 오늘의 분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 모두 경상도 수사 때문이다. 돛을 달고 소진포로 돌아와 잤다. 아산에서 뇌와 분의 편지가 웅천 진중으로 왔다. 어머님의 편지도 함께 왔다. 23일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아침에 우수사가 와서 만났고 아침 식사 후에는 원수사 원균이 왔다. 순천, 광양, 가덕, 방답도 역시 왔고 이른 아침에 소비포, 영등, 와량등도 와서 앉았다. 원균의 그 음험함을 잃을 길이 없다. 최천보가 양화진으로부터 와서 명나라 군사의 소식을 자세히 전하고 또 조도어사의 편지와 공문을 전하고 그날 밤 돌아갔다. 24일 맑음 새벽에 아산과 온양에 보낼 편지와 집에 보낼 편지를 써보냈다. 아침에 떠나서 영등 앞바다에 도착하니 비가 몹시 퍼부어 바로 갈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배를 돌려 칠천량으로 돌아갔다. 비가 멎자 우수사 이영공, 순천, 가리포, 성진도 엉길과 함께 꽃놀이를 하면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초저녁에 배 만드는 기구를 들여보내는 일로 편지와 흥양으로 가는 공문을 써보냈다. 양곡 90대로 자염을 바꾸어 보냈다. 28일 맑고 바람도 없음. 새벽에 떠나서 가덕에 이르니 웅천의 외적이 움츠리고 있어 나와서 대항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 우리 배는 바로 김해강 아래쪽 독사리목으로 향했다. 우부장이 병고가 있다고 알림으로 모든 배들이 돛을 펴고 바로 나가서 조그만 섬을 포위하고 보니 경상수사의 군관과 가덕첨사의 사우선 등 모두 두 척이 섬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몹시 수상하다. 이에 그들을 결박하여 원수사에게 보냈더니 수사는 크게 노여워했다. 그의 본인은 군관을 보내어 고기잡이들의 머리를 베어오려 하기 그의 본의는 군관을 보내어 고기잡이들의 머리를 베어오려 했기 때문이다. 초저녁에 아들 염이 왔다. 이날 사하랑에서 잤다. 29일 흐림. 바람이 몹시 불자 염려되어 배를 칠천량으로 옮겼다. 전라 우수사 이역기가 와서 만났다. 순천, 광양들도 왔다. 경상 우수사 원균도 만나러 왔다. 30일 종일 비가 내렸다. 봉창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3월 2일 종일 비가 내렸다. 창 밑에 쭈그리고 앉았노라니 여러 가지 생각이 가슴에 치밀어 회포가 어지럽다. 이 응화를 불러서 한참 이야기하고 이내 순천의 배를 돌려보내서 원의 병세를 살피도록 했다.
이영남과 이연염이 왔다. 그들에게서 원균의 옳지 못한 행동을 들으니 깊이 탄식스러울 뿐이다. 이영남이 외놈들이 쓰는 작은 칼을 놓고 갔다. 이영남에게 들으니 강진 사람 둘이 살아왔는데 고성으로 붙들려 가서 문철을 받고 갔다고 한다. 3일 아침에 비가 내렸다. 오늘은 삼진날, 답청하는 날인데 흉악한 적들이 물러가지 않아서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에 떠 있구나. 더구나 명나라 군사들이 서울에 입성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민망하기 이를 데가 없다. 4일 처음 맑음. 우수사 이영공이 와서 종일 이야기했다. 원영공도 왔다. 순천 원은 병이 중하다고 한다. 들으니 명나라 장소 이여송이 함경도로 들어간 외적이 성안령을 넘어섰다는 말을 듣고 개성까지 왔다가 도로 평안도로 돌아갔다고 한다. 민망함을 이길 수가 없다. 6일 맑음. 새벽에 떠나서 옹천에 이르니 적의 무리들은 육지로 달아나서 산허리에 진을 치고 있다. 우리 관군들이 철안과 편전을 비 퍼붓듯이 어지러이 쏘자 죽은 자가 몹시 많았다. 사천의 여인 한 명이 포로로 잡힌 것을 빼앗아 왔다. 이날 칠천량에서 잤다. 8일 맑음. 한산도로 돌아와 아침을 먹은 후에 광양, 나간, 방답이 왔다. 방답과 강양은 술과 안주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다. 우수사도 역시 왔다. 어란 만호도 또한 쇠고기 음식 몇 가지를 준비해 왔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10일 맑음. 식사 후에 배를 띄어 사량으로 갔다. 나간 사람이 임금이 가 있는 곳으로부터 와서 전하는 말이 명나라 군사들이 일찍이 송도까지 왔는데 연일 비가 와서 길이 질기 때문에 행군하기가 어려워 날이 개기를 기다려 서울로 입성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첨사 이홍명이 와서 인사를 했다. 12일 맑음. 아침에 각 고을 문서를 처결해 보냈다. 본영, 병방, 이응친도 문서를 정리해 가지고 갔다. 염과 나대용, 덕민, 김인문도 모두 영으로 돌아갔다. 식사 후에 우수사의 사처에서 바둑을 두었다. 광양 현감이 술을 차려 가지고 왔다. 밤늦게 비가 내렸다. 13일 비가 세차게 오다가 늦은 아침에 약했다. 우수사 이역기와 첨사 이흥명이 바둑을 두었다. 14일 맑음. 여러 배들을 출동시켜 배 만들 제목을 실어왔다. 15일 맑음. 우수사가 왔다. 우수사 편의 장수들과 우리 편 장수들이 관덕정에서 활을 쏘는데 우리 편 장수들이 많이 이겼다. 그래서 우수사가 떡과 술을 장만해 왔다. 17일 맑음.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신경황이 와서 전하기를 임금의 분부를 가져온 선정관, 채진, 안세거리, 본영에 왔다고 했다. 그들은 곧 돌아갔다. 18일 큰 바람이 종일토록 불어서 사람들이 출입조차 하지 못했다. 소비포 이영남과 아침밥을 함께 먹었다. 우수사와 장기를 두어 이겼다. 남의 현령 기호군도 왔다. 저녁에 돼지 한 마리를 잡아왔다. 밤중에 비가 내렸다. 19일 종일 비가 내렸다. 우수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20일 맑음. 우수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오후에 선정관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온다는 소식이 왔다. 5월 1일 맑음. 새벽에 망골례를 행했다. 2일 맑음. 선정관 이춘영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그 내용은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섬멸하라는 것이다. 이날 보성군수 김득광, 발포만호 황정록 두 장수가 와서 모이고 그 밖에 여러 장수들은 정한 기일을 미뤘기 때문에 모이지 않았다. 3일 맑음. 전라 우수사 이역기가 해군을 인솔하고 왔는데 해군들이 많이 뒤떨어져서 유감이다.
선정관 이춘영이 돌아가고 이순일이 왔다. 4일 맑음.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건만 적을 토벌하는 일 때문에 가서 축수의 술잔을 드리지 못하니 평생 유감이다. 우수사 군관들과 함께 진해루에서 활을 쏘았다. 순천도 모여서 약속했다. 5일 맑음. 선정관 이순일이 영남에서 돌아왔기에 아침밥을 대접했다. 명나라에서 내게 은청, 금자, 황록대부의 벼슬을 주었다고 하는데 필시 잘못 전해진 말일 것이다. 저물어서 우수사, 순천, 광양, 나간도, 영공과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했다. 또 군관들을 시켜 편을 갈러 활을 쏘게 했다. 7일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우수사 이역기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진해루에 올라앉아서 공무를 처리한 후 배를 타고 떠나려는데 도망갔던 발포의 수군을 잡아내어 처형했다. 순천의 이방도 입대에 관한 사물을 태만히 한 죄로 처형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미조항에 이르자 동풍이 세게 불어 파도가 산처럼 일어서 간신히 도착하여 정박했다. 8일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새벽에 출발하여 사량바다에 이르니 만호 이연염이 나오므로 우수사가 있는 곳을 물었더니 지금 창신도에 있다고 말하고 군사들이 모이지 않아 미처 배를 타지 못했다고 한다. 바로 당포에 이르니 이영남이 보러 와서 원균의 잘못이 많다고 자세히 말했다. 9일 흐림. 아침에 떠나 9일 흐림. 아침에 떠나 걸망포에 이르니 풍세가 불순하다. 우수사 이역기, 가리포 첨사 구사직과 같이 작전 계획을 짰다. 저녁에 수사 원균이 배 2척을 거느리고 왔다. 10일 흐렸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아침에 떠나서 견내량에 이르러 흥양 군사를 점검하고 약속을 어긴 여러 장수들을 처벌했다. 우수사와 가리포가 와서 함께 이야기를 했다. 이윽고 선정관 고세충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와서 전하는데 보니 부산으로 가서 돌아가는 적을 치라는 내용이었다. 부채찰사의 군관 민종의가 공문을 가지고 왔다. 저녁에 영남 우후 이의득과 이영남이 보러 와서 앉아 이야기하다가 밤이 늦어서 돌아갔다. 윤봉사 재연이 본영에 왔다고 편지를 보내왔기에 즉시 답장을 보내어 아직 본영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11일 맑음. 선정관이 돌아왔다. 늦게 우수사가 진을 치고 갔더니 이홍명과 가리포 첨사도 와 있다. 바둑을 두는데 순천이 또 오고 계속해서 광양도 왔다. 가리포가 술과 고기를 낸다. 조금 있으니 영등으로 적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가덕박 바다에 적선이 무려 200여 척이 머물러 정박하여 출몰하여 웅천에도 전일과 같다고 한다. 선정관이 돌아가는데 임금의 분부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도원수와 제찰사에게 보내는 공문 3건을 가는 사람을 통하여 함께 보냈다. 이날 남해로 왔다. 12일 맑음. 본영 탐우선이 돌아왔다. 그 편에 순찰사의 공문과 송시랑 응착의 통첩을 가지고 왔다. 사복시의 말 5필을 중국에 보내기 위해서 올려보내라는 지시도 왔으므로 병방 진무를 띄어보냈다. 늦게 수사 원균이 왔다. 성전관 성문계가 보러 와서 피란 중인 임금의 사정을 자세히 전했다. 통곡할 일이다. 새로 만든 정철 총통을 비변사로 보냈다. 검은 각궁 후시를 성문계에게 주어 보내니 그는 순변사 이 일의 사위이기 때문이다. 저녁 때 이영남, 윤동구가 보러 왔다. 고성현령 조응도도 보러 왔다. 새벽에 좌우도 채타민을 영등 등지로 보냈다. 13일 맑음. 조그만 산등성이에 관역을 치고 여러 장수들이 편을 갈라 활을 쏘아 좌웅을 자추다가 날이 저물어 배로 내려왔다. 달빛은 배에 가득 차고 온갖 근심이 가슴에 치민다.
혼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달이 울 때야 겨우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 14일 맑음. 선정관 박진종과 연상령 보균이 임금의 분부를 받아들고 왔다. 그들에게서 명나라 군사들의 한 짓을 들으니 참으로 통탄스럽다. 내가 우수사 이역기의 배를 옮겨 타고 선정관과 이야기하면서 술을 두어 순배 돌리자 수사 원균이 나타나서 술 주정을 하므로 모든 배 안의 장병들이 붕괴하지 않을 이가 없다. 그 망측한 꼴은 입으로 말할 수도 없다. 저녁에 두 선정관은 돌아갔다. 16일 맑음. 아침에 정량만호 고여우, 감목관 이호가, 이흥화, 강응표 등이 보러 왔다. 각 고을 공문과 소장에 대해 결제를 해주었다. 해와 회가 돌아갔다. 몸이 몹시 불편해서 베개에 누워 신음을 했다. 들으니 명나라 장수가 중로에 체류한다고 하니 간사한 개교가 없지 않은 것이다. 나라를 위하여 걱정이 많은 터에 일이 이와 같으니 더욱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흐른다. 점심때 윤봉사가 관동 아주머니가 양주 천천으로 피랑 갔다가 거기서 별세했다고 하니 통곡을 참을 수가 없다. 어찌 세상 일이 이다지도 가혹한가. 장사는 누가 주장하여 치르는가. 대진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더욱 가슴 아프다. 17일 맑음. 새벽바람이 몹시 사납다. 아침에 순천, 광양, 보성, 발포 및 이흥화가 와서 보았다. 변준서는 병이 있어 돌아갔다. 영남우수사가 군관을 보내어 진양에 급한 보고선을 보내왔는데 이 제독은 지금 충주에 있고 적의 무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노략질을 하고 있다 하니 통분할 일이다.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심사도 역시 어수선하다. 고성 군수가 군관을 보내어 문안하고 또 약술과 쇠고기 음식 한 꼬치와 꿀을 보냈는데 상중이어서 받기가 미안하다. 그러나 간곡한 정리로 보낸 것이니 의리상 도로 보낼 수도 없기로 군관들에게 내주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일찍 선실로 들어갔다. 18일 맑음. 이른 아침에 몸이 매우 불편하여 온백원 내알을 먹었더니 조금 있다가 시원하게 설사가 나고 조금 몸이 편안해진다. 종목년이 해포로 왔는데 어머니께선 편안하시다 한다. 곧 답장을 써서 돌려보내면서 미역 5동을 함께 보냈다. 전주 부윤이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순찰사 권율이 절제사를 겸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도장을 찍지 않았으니 까닭을 모르겠다. 대금산과 영등 등지에 척후병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왜적들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다지 큰 흉모는 없다고 한다. 새로 협선 2척을 만드는데 못이 없다고 한다. 19일 맑음. 순찰사의 공문에 의하면 명나라 장수 유원외의 통첩에 의하여 명나라 군사가 부산바다 어기를 벌써 끊어 막았다고 한다. 공문을 받은 확인서를 쓰고 또 공문에 관한 보고서를 써서 보성 사람을 시켜 보냈다. 영등 척후병이 와서 다른 병고는 없다고 보고한다. 22일 새벽에 배를 띄어 거제 유자도 앞바다에 이르니 대금산의 정찰대가 보고하기를 적들의 출입이 전과 같다고 한다. 우수사와 오래도록 이야기하는데 이홍명이 왔다. 오후 2시부터 비가 내려 농작물이 조금 소생하는 듯하다. 이영남이 보러 왔다. 원수사가 거짓말로 공문을 만들어 돌려서 대군이 동요했다. 군중에서도 이렇게 속이니 그 음흉하고 어지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밤새도록 거센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렸다. 새벽녘에 거제 선창으로 갔으니 곧 22일이었다. 22일 비. 기다리던 비가 흡족히 내렸다. 늦은 아침에 나대용이 본영에서 돌아왔는데 송시랑의 통첩과 그의 파견원, 본도도사, 상호군을 지낸 선정관 한 사람 등이 온다는 기별을 가지고 왔다.
송시랑의 파견원이 전선에 대한 것을 알아보러 오는 것이라고 하므로 곧 우울을 정하여 영접하도록 보냈다. 23일 새벽에는 흐리기만 하고 비가 오지 않더니 늦게는 비가 오락가락한다. 우병사의 군관이 와서 적의 소식을 전하고 또 본도 병마사의 편지와 서류가 왔다. 그 내용은 창원에 있는 적을 치고 싶으나 적의 형세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경솔이 진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녁 때 아들 회가 와서 전하기를 명나라 관원이 영문에 와서 배를 타고 이리로 온다고 했다. 어두워진 뒤에 경상도 수사가 와서 명나라 관원 접대하는 일에 대하여 의논했다. 24일 잠깐 비가 내리다가 잠깐 개곤했다. 아침에 거제 앞 7천량 바다 어기로 진을 옮겼다. 나대용이 명나라 관리를 사량 뒷바다에서 발견하고 먼저 와서 보고하기를 명나라 관리와 통역 표헌과 선정관 목광훈이 함께 온다고 한다. 오후 2시경 명나라 관리 양보가 진문에 당도하였기에 우별도위 이설을 시켜 나아가 맞아 배로 안내하게 했더니 얼굴에 기뻐하는 빛이 많다. 내 배에 오르도록 청하여 황제의 은혜를 제3사례하고 마주 앉자고 하니 굳이 사양하고 앉지 않는다. 서서 한참 이야기하는데 우리 배의 위엄이 장하다고 많이 칭찬한다. 예물 단자를 바치니 처음에는 굳이 사양하는 듯 하다가 마침내 바꿔서 재상 감사를 표한다. 아들 회가 밤에 본영으로 돌아갔다. 25일 맑음. 명나라 관리와 선정관은 어제 마신 술에 아직 깨지 않는 모양이다. 아침에 통역 표헌을 다시 청에다가 명나라 장수가 무엇이라 하던가 물었더니 명나라 장수의 말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다만 외적을 쫓아보내라고만 한다는 것이다. 역관의 말에는 송시랑이 해군의 허실을 알고자 하여 자기가 데리고 온 탐정 양보를 보냈던 것인데 해군의 위엄이 이렇게 장하니 기쁘기 비길 데가 없다고 한다. 명나라 관리는 늦게 번용으로 돌아갔는데 증명서를 준 것도 있다. 낮에 거제 앞 유자도 바다 어기로 진을 옮기고 우수사와 한참 동안 군사 일에 대해서 상의했다. 광양이 오고 최첨보, 이홍명이 와서 바둑을 두다가 돌아갔다. 저녁에 조붕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갔다. 초경이 지난 뒤에 영남에서 오는 명나라 사람 2명과 우감사, 영리 1명과 접반사, 군관 1명이 진군에 왔으나 밤이 깊어서 들리지 않았다. 26일 비. 아침에 명나라 사람을 만나니 곧 절강의 포수 왕경득인데 글자는 조금 알지만 한참이나 서로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탄식할 만한 일이다. 순천이 노루고기를 냈는데 광양도 오고 우수사 영공도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가리포는 청했어도 오지 않았다. 비가 저녁 내에 그치지 않고 밤새 퍼부었다. 이경 때부터 사나운 바람이 불고 배들이 가만히 있질 못한다. 처음에는 우수사의 배와 부딪히는 것을 간신히 구했더니 또 발포 황정록이 탄 배와 마주쳐서 거의 부서질 뻔하다가 겨우 면했다. 군관 송한련이 탄 협선은 발포배와 부딪혀 많이 상했다 한다. 늦은 아침에 영남 우수사가 와서 보고 돌아갔다. 순변사 이빈이 공문을 보냈는데 과격한 언사가 많이 있으니 가소롭다. 27일 풍우에 부딪히기 때문에 진을 유자도로 옮겼다. 협선 세척이 간 곳이 없더니 늦게야 돌아왔다. 영남 병사 최경회의 답장이 왔는데 그러보아 원규는 송경약이 보낸 화전을 혼자 쓰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 꼴이 참으로 우습다. 전라도 병사 성거이의 편지도 왔는데 창원의 적들을 오늘 토벌하러 가다가 비가 아직 개이지 않아 나가 치지 못했다고 한다. 28일 비가 종일 내렸다. 순천과 이홍명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 광양 사람이 장계를 가지고 왔는데
도군 어사 임발령은 위에서도 몹시 옳지 않게 여겨서 조사하여 처벌하라는 분부가 있고 해군 일족에 대한 일도 그 전과 같이 하라는 명령이 있다고 한다. 비변사의 공문이 왔는데 광양 현감은 그대로 유임시킨다고 한다. 관보를 가지고 왔기에 보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용호장 성응지에게 배를 바꾸어 탈 수 있게 하기 위해 명령서를 써주어 본영으로 보냈다. 29일 비 방답첨사와 영등만호 우치적이 보러 왔다. 접반사 도원수 김명지, 순변사 이빈, 순찰사 권표, 병사 선거이, 방어사 이봉남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모두 8시 변우원과 이수가 보러 왔다. 30일 종일 비가 내렸다. 오후 4시경에 잠시 개더니 다시 내렸다. 아침에 윤봉사 변유원에게 적에 대한 일을 물었다. 이홍명이 와서 만났다. 원수사가 송경략이 보낸 화전을 자기 혼자서만 쓰려고 계획했는데 병사 선거위의 공문에 따라서 나눠 보내라고 하자 공문도 보내려고 하지 않고 무리한 말만 하더라고 하니 가설없다. 명나라 배신이 보낸 화공하는 기구인 화전 1530개를 나눠 보내지 않고 혼자 쓰려고 한 것은 그 계획이 몹시 가증스럽다. 저녁에 조붕이 와서 이야기했다. 남의 기요군의 배가 내 곁에 대었는데 그 뱃속에 어린 아기 씨를 싣고 남이 할까 두려워하니 가서로운 일이다. 이같이 국가가 위급한 때를 당해서도 심지어 예쁜 여자를 싣고 놀다니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대장이라는 원균 수사조차 역시 이러하니 어찌하랴. 윤봉사는 일이 있어 본향으로 돌아갔다. 군량미 14석을 실어보냈다.